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내년도 이공계 R&D 예산이 16% 이상 삭감되면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공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2023 대구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이 청일면 갤러리 개관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가 경북대학 사회봉사단 성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이공계 R&D 예산이 16% 이상 삭감되면서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주를 찾아 혁신을 위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연구비 삭감과 고용 불안에 몰린 연구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된 R&D 예산안. 삭감 규모도 5조 2천억 원, 무려 16.6%에 이릅니다. 예산 삭감은 결국 연구원들의 인건비 삭감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연구원들과 청년 과학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학원 진학을 앞둔 이공계 학부생들 역시 R&D 예산 삭감이 알려진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인의 연구 성과가 있어야지 또 학위를 취득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게 충분한 연구가 지원될 수 있을지. 반발이 커지자 결국 정부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대전에서 4대 과기원 학생들을 만난 데 이어 광주에서 호남권 이공계 학생들을 만나 해명에 힘을 쏟았습니다. 예산 삭감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이라며 기초 원천 기술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에 정부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려가 큰 연구원들의 인건비 문제는 학생연구비 통합관리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유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취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늦으면 진짜 뒤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절박감에 사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좀 야기됐던 것도 있고. 정부가 뒤늦게 이공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연구과제 사업비 삭감에 직격탄을 맞은 연구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강동 주민들이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 밥상에 후원금을 기탁하고 정기 후원을 약정했습니다. 지난 14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 참여 효도 밥상, 후원금 기탁식 및 정기 후원 약정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나눔은 서강동 주민이 실천했으며 행사는 주민들과 함께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용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은 먼저 후원금 기탁식이 진행됐습니다. 서강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100만 원, 서강동 주민 박시연 씨가 100만 원, 서강동 통장협의회가 5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어 서강동 주민 31명이 정기 후원을 약정하면서 지속적인 나눔을 약속했습니다. 행사는 후원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 문화 중 하나인 한국의 김장 문화는 지난 2013년 세계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는 김장 김치 행사들이 마포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대흥동 주민센터에서는 대흥인의 김장 행사가 열려 약 9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겨울맞이 김장을 담갔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울타리 후원회 회원들과 직능단체 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부지런히 양념을 만들고 한 포기씩 정성스레 김치를 담갔습니다. 포장까지 마친 500포기의 김치들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등 복지 취약 가구에 전달됩니다. 지난 17일 아침 마포구청 광장에서도 배추 포기와 각종 김장 재료들이 한가득 등장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마포구 여성단체 연합회 회원들은 배추마다 정성을 가득 담아 양념을 묻혔습니다. 회원 35명의 베테랑다운 손길을 통해 무려 1000kg에 달하는 김장김치가 만들어졌고 꼼꼼하게 포장된 김치들은 관내 경로당 100개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2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대구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대구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8회째를 맞은 대구 중소기업인 대회는 수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중소기업계 대표 행사입니다. 올해는 우수 중소기업 시상과 신규 스타 기업 지정, 축사, 경제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은 국내 유일 자동차 분야 핵심 부품인 직선운동 베어링을 자체 생산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주식회사 삼익전공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시와 LNF가 지난 27일 지역 역대 최대 투자인 2조 5천억 원의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LNF가 지난 27일 최근 공장동이 준공된 LNF 구지 3공장에서 지역 역대 최대 투자인 2조 5,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협약한 LNF는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보유 기업으로 주목받는 기업이며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LNF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2단계 구역 내부지에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클러스터를 신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4대 전략산업 분야 우수기업 대표들과 코스닥 상장과 글로벌 제약사 기술 수출 및 투자 유치 성과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7일 대전시 4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대표들과 면담 및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각각 코스닥 신규 상장과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국내 기술 이전 사상 최대 계약금 규모로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IP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큐로셀은 국내 카티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는 최초이며 Y바이로직스는 항체 신약 개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장 제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1일 횡성군이 횡성 자원 플랫폼 횡성에 가면 참여 농가 워크숍을 열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횡성에 가면은 소통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특산물 생산 가공 농가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발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사업은 여러 개의 채널을 연결해 협력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7월부터는 농특산물과 가공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가 교육 등 2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청일면에 지역 주민을 위한 전시 공간 청일면 갤러리가 조성돼 지난 11월 24일에 개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테이프 커팅과 횡성문화재단이 마련한 작은 음악회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개관 기념 첫 전시로는 청일면에서 활동 중인 이서진 작가의 개인전 마음에 그린 풍경이 개최됩니다. 그림 풍경 회원인 이 작가는 청일면과 갑천 시가지에서 벽화 작업을 통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전시는 12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청일면 갤러리는 2023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면지역 문화력 키움 사업으로 조성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추진 상황 실급 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충북 실현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미호강 치수 대책과 흉기난동 등 신종재난 대비 도민안심 프로젝트,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 및 관제 시스템 강화 등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시군과 전문가가 함께 안전충북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고 대설과 한파, 가축 전염병, 빈대 발생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연구원은 일본 내염 유행 예측 사업과 모기 내 병원체 감염률 조사를 추진했고,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비를 활용해 감염병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주시 오송읍 공북리 농촌지역 우사에서 채집된 전체 모기 개체 수는 지난해 채집량 대비 약 19.6% 증가했습니다. 양승준 보건연구부장은 올해는 모기 개체 수가 늘고 활동 기간도 길어졌다며 한겨울에도 자체 점검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주변 환경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H 회원 20여 명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의 활동 사항을 소개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4.H 연합회 송명희 부회장은 청년 농업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신 김영환 지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이에 김영환 지사는 앞으로 농업은 청년 농업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4.H 연합회원들의 활동을 통해 충북농업이 더욱 성장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지난 24일 경북 대학사회봉사단의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성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전문대학교 총장, 경북 대학사회봉사단장 및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대학사회봉사단 성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전문대 총장, 봉사 단원들이 참석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우수 단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봉사단은 올여름 청정 동해안 만들기 프로젝트인 경북 동해안 1300리 비치 코밍 활동을 4차례나 한 것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해외 봉사 활동,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MZ세대들의 자원봉사 열정을 알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맞는 광역 비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인구 감소 지역 광역 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중점 주제로 다뤘습니다. 세미나에는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손을 잡고 해양 신산업 선도적 육성에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역 특성을 살린 해양 신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전망입니다. 22일 포항시 포항시의회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양수산 분야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분야 지역 현안 해결 및 선도적인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협력,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에 본격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워크숍, 해양 무인 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 및 활용, 해양 레저 장비 안전 기술 개발 및 활용 등에 적극 협력합니다. 아울러 향후 해양 과학기술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포항 맞춤형 해양수산 분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현안에도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도민의 오랜 수건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 지역 여야 사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건데요. 여야 사당이 특정 현안을 두고 공동 대처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국립의대 신설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에 풀리지 않는 과제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전남의 정치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화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이성수 등 여야 4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은 전남의 의대 신설을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4당은 공동 협약서를 통해 전남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 전남 의대 신설이 각 당의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 토대가 없어 20개 이상의 진료과를 갖추고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지극히 열악한 의료 상황에 처해 있다. 여야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의사 수와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로 의료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지난 30년 동안 의과대학 신설만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지역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하고 의대 정원 증원분에 신설 정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정 현안을 두고 여야가 공동 대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전남 의대 유치 필요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대 증원과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드시 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의대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도 결성됐습니다.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회장과 이주희 동신대 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 국립의대 유치를 주도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결의대회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광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군 공항 이전이라는 광주시의 최대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와 인천 하늘길 검토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달 취항한 베트남 주위의 항공편을 제외하고는 정기선이 없는 무안국제공항.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 등 국제공항이 있는 타 지역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광주시가 이 같은 불편함과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항공편 신설 추진에 나섰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도 이제 앞두고 있고 해서 이쪽 지역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광주와 인천 항로 개설에 항공사들의 참여가 불투명합니다. 또 광주공항에서 수화물을 맡기고 인천공항과 연계된 해외 항공편을 타기 위해서는 광주에 검역대와 세관 등의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군공항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국제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된다 해도 최종 이전까지 10년은 걸릴 문제라며 그동안 광주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무안군이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결국 광주시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 도로변의 한 주택에 심한 균열과 누수가 발생한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6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안반층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공업체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신안군 비금면 수대 선착장 진입도로. 지난 5월 도로가 일부 확장되면서 한전의 전신주 이설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6월 정마가 시작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전신주와 1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박노율씨 2층 주택에 물난리가 난 것입니다. 안방에서 자고 나와보니 천장에 고인물이 쏟아져 거실이 물바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 안방에서 자고 나오는데 물바다가 되었어요. 이 안방에. 그래서 와 이거 뭐냐 이렇게 막 여기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2층에는 가는 곳마다 금이 쩍쩍 가 있고 심지어 보호 옆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심한 균열이 나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안반층에 가해진 충격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업체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안방 굴착기로 작업을 했고 진동 측정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며 원상복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그 건물이 붕괴될 염려가 있어서 붕괴되니까 1억 정도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을 달라.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행사인 한전의 중재가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 씨 부부는 안전진단 검사를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워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해 SNS 등에 공유까지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곤히 잠들고 있는 남성의 발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발버둥치며 불을 내던져 보지만 남은 열기의 고통은 가시지 않습니다. 한 술집 직원 A씨가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 사이에 돌돌 말린 화장지를 낀 뒤 불을 지른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A씨는 이런 가혹행위를 무려 6차례나 반복했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불을 지른 건 지난달 12일.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발에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양말 치과가 계속 한 거예요. 그 사람 계속 재밌어가지고 계속 한 거였어요. A씨는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영상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친구들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사람을 동영상 보는 순간 정말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측은 경찰 신고 이후에도 A씨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신고해도 된다. 신고해라 이러고 나 벌금 내겠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여수 순환유동층 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와 다른 연료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번 암모니아 혼소 실증 과제는 한국남동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여수 1, 2호기와 한국남부발전의 3척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드론 비행을 통한 섬지역 물류 배송 서비스를 돌산 진모지구와 화전면 궤도를 왕복하며 선보였습니다. 이날 배송 물품은 의료용품과 식품으로 진모지구와 궤도 현장을 연결해 드론이 배송하는 상황을 주민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을 논의하는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그린 수소 선도도시 제주에서 산학연 수소 전문가들이 모여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경제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8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수소에너지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을 논의하는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식 행사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송락현 회장, 이승복 조직위원장 및 수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제주의 노력과 비전을 공유하며 수소 경제 전문가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5살 손자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으론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체내로 흡입하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체내 저산소증을 유발하는데요. 계속 노출되면 구토, 호흡곤란,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농도가 2000ppm에 달하면
한두 시간 만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겨울철 캠핑, 질식 사고를 예방하려면 텐트 안에서 가스나 석유, 숯, 목재 등을 태우는 화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두꺼운 침낭을 준비하고 따뜻한 물을 담는 주머니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